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변화된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한다. 여기 변화된이라는 요 단어에서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사님 네. 맞나요? 네,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보통 또 연초에는 그래도 뭐 작년에 지속되던 불안감을 덜고 좀 약간 수익을 먼저 거두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시장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기간 속에서는 투자의 단행들 같은 경우가 진행되는 게 많아요. 이게 로봇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었지만 추가 투자를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 맞춰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게 이미 테슬라는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옵티머스로 오픈 AI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행할 의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가 올해가 원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단가겠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가는 거고 뭐 산업에 대한 투자 단행이 연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을 놓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투자와 연결해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업종이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월에 저희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탁금도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고 워낙에 미장으로 많이 좀 대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좀 돌아오려는 기미가 체킹이 되고 있고 환율이 오늘 또 하락으로 방향을 좀 돌리고 있고 올해 1월 달에 가장 화제가 되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대기업들이 뭔가 산업 그리고 투자를 단행하면서 그쪽으로 매개가 몰리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기업의 이런 삼성의 이후 후속 타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이사님은? 충분히 추가로 투자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삼성 외에 다른 현대차는 해외 기업 단에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서 다른 대기업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산업단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도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네, 높아 네. 보여요. 일각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한다라고 내비쳐졌었죠. 네. 유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중에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이 투여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반응은 할 수 있기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단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열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점은 로봇이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핵심 부품 같은 경우 국내도 기술력이 있겠지만 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술력에 우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속기나 모터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지만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기술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함께 고려하면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가 뉴로메카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네, 네. 이렇게 대기업의 자본을 조금 깨고 있는 로봇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쪽에서도 뭔가 한 방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던 미국장 1월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작년 2에서 3분기 때 우려가 되었던 게 과연 이 AI 기반의 사업 같은 경우가 시설 투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본 회수는 과연 언제 가능할지 이게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가 강했었고 그다음에 뒤에는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출연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다 보니 AI가 과연 언제 돈을 벌어줄까에 네. 대해서는 좀 쑥 얘기가 들어갔었죠. 그 와중에 가깝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시설 투자 금액을 예상보다 80% 늘리면서 또 한 번 이걸 불식시켜 놓은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캐펙스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되려 늘렸다라는 건 네. 그만큼 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캐펙스 투자의 금액을 늘릴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다 보니 네. 여기에서 연결되는 반도체주들이 그에 맞춰서 좀 강했던 거고, 근데 반도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시설 투자의 핵심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에너지원과 관련해서는 가깝게는 LNG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고, 네. 좀 시결이 길게는 소형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은 아쉬운 게 지금 약간 국정의 혼란으로 인해서 뭐 원전 수주 이런 쪽도 진행이 되던 게 좀 미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기본과 관련해서도 약간은 미뤄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주 같은 경우도 다시금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뭐 원전이나 에너지 쪽을 본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LNG 기반의 뭐 S&T 에너지라든지 네. BHI 이런 쪽들 같은 경우를 병행해서 볼 수가 있고, 해외 쪽에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겠죠. 소형모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오클로도 있고, 그런 기업들을 함께 병행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미국장을 보면은 여전히 기술주 잘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과 완전히 커플링화 되고 있는 게 AI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AI 네. 반도체 쪽이 굉장히 주가 강하게 나가면서 반면에 좀 우량주가 많이 있는 다우는 조금 덜 가나 싶은 움직임이 있어서 차별화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수별로요. 그죠. 이게 뭐 나스닥보다 다우가 약세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400 이하에서는 확실히 반발 매수는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기술주의 강세가 미국에서는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점은 우리나라와 미국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보다 산업을 통으로 놓고, 우리나라가 뭐 우월한 산업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예로 들면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인 우월성이 해외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해외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는 우리나라에는 전무합니다.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단지 공공 쪽에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구독형이 아니라 일회성 수익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땅 같은 경우도 구독형 모델이다 보니까 네. 수익에 대한 지속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산업을 딱 추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또 외국 투자를 할 것은 아니고 네네.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그쪽을 추종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조금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미국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차별화가 약간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지수가 그리고 대형주가 또 반등을 이뤄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오니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나라 흐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2,400 지수 이하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펀더멘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우선은 GDP 성장이 역성장이 나온다라는 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여기에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인하로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외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좀 물음표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건데, 한 측면에서는 이게 환율이 또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있는 면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지만 단행을 했을 때 주식시장은 충격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점을 안고 우려를 안고 가는데 2,400 이하에서는 계속 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근데 개별 업종 강세에서 이제 시가총 상위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네네.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20만 원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뭐 체력적인 한계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추격을 하기보다 네. 각 종목들의 실적 체력 같은 경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목에 찼을 땐 이제 뭐 줄일 준비도 하는 거죠. 그 목에 찼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이게 추정치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4분기, 뭐 1분기 넘어간 영업이익이 한 8조 초반까지 낮아졌는데 이게 뭐 8조 중반,
구조 초반까지 실적이 나오면 다음 실적 추정치도 당연히 조정이 돼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20만 원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 뭐 한계라고 하죠. 아,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추정치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10% 올라가요. 그러면 이 주가 레벨 같은 경우도 20%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 상승률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주가는 매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매일 조정되지는 않고 분기에 실적이 나와서 이게 조정이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 조정되면 그에 맞춰서 주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밀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한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점이 또 실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변수는 늘상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예측할 수는 없고, 그때 나오는 실적 추정치를 확인하면서 주가 레벨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요거를 체킹하시면서 이게 높은가, 주가 위치가 낮은가, 네, 요거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사님께서 2,500까지는 어느 정도 숨이 좀 찬 구간이라고 보세요? 지수 위치가? 지수만으로는 큰 부담은 아닌 것 아직은요? 같아요. 네, 네. 큰 부담은 아닌데 여기에서 막 지수를 막 끌어올려 가기보다 이 업종별로 되게 뭐 차별화된다라고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런 면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크게 신경 쓰기보다 차라리 아까 우리가 초점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과 우리나라 이걸 구분해서 보지 말고 산업을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요. 뭐 이 시장 안에서도 그냥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산업 업종을 찾아서 알겠어요.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로벌 메가 산업 트렌드를 찾아가지고 핵심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추려주세요. 그러면. 네. 주요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 트레이드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늘 짚어왔지만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게 어떤 산업에 대한 기술은 이제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최적화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제품도 아니겠죠. 규제가 철폐가 되면 돼요. 규제 철폐. 예, 네, 규제 네. 철폐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주요 산업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우주항공 쪽인데요. 이 어느 정도 기술은 이제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규제 철폐가 될 수 있는 원년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나 로봇,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주도주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다 개별주가 있겠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뭐 라이다 진영, 비라이다 진영,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니까 이거 테슬라의 기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데 시장이 이제 열리는 단계다 보니 열리는 시장 속에서는 침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존의 비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으로 바뀌면서 침투를 할 때는 어떤 기술이 들어오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은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뭐 딱 기술을 구분해서 이 종목은 되고 이 종목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단 통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이런 쪽은 어느 정도 계속 주가가 박스권이거나 하면서 다음에 이제 상용화되는 그 시기 때는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관심권에 두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네, 3개 정도 기억할게요. 그럼 자율주행 네. 관련주 맞죠? 퓨런티어 네네. 필돌에서 국내 주식 2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가격 메리트에 들어왔을 땐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우리라해서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는 아니고 K 경쟁력, 어떤 네. K 엔터의 경쟁력이고 지금 메가 트렌드 쪽에서 잡아주시는 거는 그럼 자율주행하고 또 볼 수 있는 게 어떤 쪽입니까? 네, 로봇하고 네, 그다음에 네. 우주항공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쪽. 에너지요? 네, 아까 우리 짚고 갔던 네. 소형 모듈 원전하고 네. 그리고 LNG선. 네. 네. 그거는 조선주 계속 좋게 봐도 그럼 되는 게 맞아요? 네, 조선은 네. 여기에서 팔 LNG? 필요가 네. 없다라는 생각을 팔 합니다. 필요가 없다. 네. 올해 네. 상황은 긍정으로 보다 보니까 여전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로봇과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에서 그 뒤에 붙는 단어가 테마잖아요. 네, 테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테마로 장기 대응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면서 지금 글로벌 빅 트렌드를 어떤 선도하는 기업을 쫓아가자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업의 예를 조금 들어주셨잖아요. 네. 로봇하고 우주항공은 좀 넓게 보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보는 게 맞기는 해요. 테슬라. 예, 네. 맞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그거 하나뿐이죠. 국내에서 네. 휴머노이드는. 그렇습니다. 네네. 유일하게. 예, 네, 맞아요. 맞고 뭐 일본 쪽에서 좀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뭐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구동 뭐 모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뭐 이런 쪽들 같은 하모닉 시스템즈 네. 이런 쪽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의 공통적인 면은 어떤 산업 안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수직 기여라가 이루어졌다 보니 언제나 1등주를 찾아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제가 우주항공주는 구체적으로 종목을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거 다 그럼 테슬라 아닙니까?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이 이게 다 그냥 테슬라로 묶이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기도 한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좀 상황이 다른 쪽은 네. 하나그룹 쪽, 하나그룹,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스테트레가이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네. 기술력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부분에 이 뭐 확충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는데 세트레가이가 하나그룹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고 추후에 연중에 발사체에 대해서 민간 발사체를 영위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원래는 3월 발사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7월로 미뤄졌어요. 발사체를 발사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면 글로벌에 지금 2개 기업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세 번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와. 되다 보니까 네, 네. 이 일정을 체크하면서 네. 한번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업도 조금 포함이 되네요. 우주항공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좀 시야를 넓게 보되 국내 기업들도 애국 투자는 아니고 네. 네, 진심 어린 투자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 변별해 보셔야겠어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크게 의미 없는 예측이라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뷰에 따라서 종목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추종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단의 위치는 그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올해도 명확하게 지금 시장을 끌고 간 섹터는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지금 제시된 섹터 안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골라내신다면은 올 한 해 좀 투자 농사 결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